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멈추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민호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안반이 쏟아진 여수 오동도 공영주차장 뒤편입니다. 주변 상가 출입이 통제되고 주차장 이용도 무기한 중지됐습니다. 경사면에 접근할 작업 차량이 올라갈 수 없어 사고 엿새 만에 크레인으로 주차장 옥상에 고소작업차를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작업 시작 전 현장 관계자와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직접 장비에 탑승하고 산사태가 시작된 경사면으로 접근해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이 불필요한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고 낙석도 조금 뺀 뒤에 새로운 그물망 설치가 이뤄집니다. 낙석 방지망을 설치한 다음에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대피 명령을 해제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주택 지붕에는 파란 방수천이 씌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기왓장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건물끼리 지붕이 맞물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은 현재 마을 경로당에서 지냅니다. 당시에 막 뭐 뚜고 드러내요. 그 집에서 소리가 났어. 119 막 오고 경찰서에도 오고 시에서 오고 막. 지난 주말 이틀간 비 260mm가 쏟아진 돌산읍도 굵직한 응급복구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선로 점검을 마치고 운행이 재개되면서 여수 엑스포역에는 느리지만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 60km 이하 좀 그 선로가 많이 안 좋은 곳은 30km 이하로 지금 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전남 남해안에는 많게는 12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동부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비가 쏟아지기 전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일선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하차도 차단시설이 부족하다는 MBC 보도 이후 일선시군에 공문을 보내 차단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 관제 시스템이 없는 일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서둘러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일선시군에 요구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업체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본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도는 최근 여수산단 내 90개 배출량 조작 기업들로부터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분담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47억여 원. 분담 비율은 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과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산출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중에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연구용역 과제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동안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산단 대기질 조사와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 그리고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들의 굴뚝 조사, 그리고 악취 조사, 그리고 산단 내에 있는 하천에 대한 수질 조사, 그리고 인접된 해양에 대한 해양 환경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산단 내 토양에 대한 토양 환경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 기간 동안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 설명의 절차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된 9개 공고안 가운데 핵심 사항이어서 지역 환경단체들 역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조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 기업과 용역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면서 지역 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요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사건. 오랜 진통과 논란 끝에 시작되는 환경조사인 만큼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완화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입주민 400여 명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가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생숙 입주민들에게 온갖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를 만든 여수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며 여수시의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한 토론 프로그램 시사용광로에서 오염수 방류의 파장과 향후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당장 다음 달 실행을 위한 사전 조율도 마쳤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장 빨리, 가장 직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 특히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민들의 몸에 독극물을 뿌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민뿐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 의료에도 대통령실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일본의 결정에 동의한 상황.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보다 앞선 전제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 결론이 안 납니다. 윤리, 그리고 정치, 외교, 우리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또는 태평양 연안국 차원의 오염수 방류 피해 조사 필요성도. 생태 환경과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안 됐어요. 왜 일본만 하냐? 우리 주변국에서 다시 하겠다. 인접국과의 연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85%가 지금 방류를 반대하잖아요. 이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걸 반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더라도 저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30년, 40년, 50년 방류하는 것보다 1년, 2년 안에 막는 게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인류가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목포에서 불거진 지역 예술인들의 대통령상 위조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예술인들의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대통령상 상장 위조 의혹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입니다. 위조된 상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 지역 예술가 9명의 이름을 입력했는데 대통령상 수상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예술가들은 위조된 상장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해가지고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은 거죠. 왜 갑자기 위조 논란이 벌어졌을까? 목포 미술계 안팎에서는 내부 갈등으로 일부 인사가 폭로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상 상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상과 장관상 위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진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부 장관상이나 국무총리상이나 이런 거 다 자기 재산을 다 주고 그랬던 친구들이 본인들하고의 어떠한 조금 이상한 관계로 해서 반갑음식으로. 현재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 지역 예술인은 모두 9명. 그런데 위조 상장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여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특정 미술단체가 수여한 상인데 이 단체는 지난 2020년은 여수에서, 2021년은 광양에서 똑같은 초대전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목포가 아닌 타 지역 출신 예술인들도 대통령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상 상장 위조와 발전기금 요구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확인된 상황. 현재 목포경찰서의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목포뿐 아니라 타 지역 예술인들이 받은 대통령상 위조 여부, 그리고 국무총리상 위조 여부까지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유럽 각국을 돌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과 문화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1848년 독일 혁명으로 독일에서 최초로 자유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 곳입니다. 민주시민 토론학교 참가 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레모 광장에서 광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레머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광장 민주주의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정의의 여신상. 학생들은 의회의 공정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를 새롭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공정함과 정의의 상징인 동상을 보면서 평소에 교과서에서만 바라보던 민주주의를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62년부터 230년 동안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진행된 대성당.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저자인 괴테 생가 등에서는 역사와 민주주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쉬른 미술관에서 진행된 재활용 플라스틱 전시는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 환경 문제를 더욱더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탐방 첫 도시 일정을 통해 생생한 다양한 체험을 한 전남 지역 학생들. 프랑크푸르트에서 역사와 문화 탐방을 마친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은 베를린으로 이동해 문화 교류와 현지 교육 과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2019년 중단됐던 머스크사의 중남미 서비스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파나마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광양항에 기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